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족보의 이야기를 담는 과정이 이제 단계를 지나서 이제 후대까지 왔습니다. 자녀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자녀의 이야기는 기본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. 자녀들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손자나 증손자나 고손자들의 조상 아닙니까? 뭉뚱그려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자녀 한 명 한 명 한 명을 각각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종이를 별도로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. 손가락이 뭐 굵은 거 있고 가는 거 있고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듯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별 할 말이 없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을 별도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애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시대가 이러니까 아들, 딸 구별 안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손자, 손녀는 아들 혹은 딸, 외손이겠죠. 딸 같으면 거기에 그냥 그 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내 바로 밑에 자녀들까지만 쓰면 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손자, 손녀는 언급은 하겠지만 손자, 손녀별로 또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. 자녀들, 가족 속에 손자, 손녀를 넣는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결혼 전과 결혼 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. 물론 한국의 나이로 보면 20세 성인입니다만 법적으로 보면,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성인 아니다, 이게 이제 결혼 유무로 보통 이제 보는 것도 전통적인 한 방식 아닙니까? 그래서 결혼하기 전, 결혼한 후 이렇게 이제 좀 나누어서 자녀들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족보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? 지속 가능성 아닙니까?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, 또 앞으로 이어져 갈 그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나의 삶까지 이야기했습니다. 이제는 내가 나의 이은, 배우자와 내가 더불어 함께 이은 내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있을 때 족보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한 과정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저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. 첫 번째 무서웠습니다.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다 무서운 분이셨지 않습니까? 아버지에게 제가 맞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. 제가 나이가 꽤 들어서 결혼 그 이후입니다. 몇 해 전입니다. 어느 날 문득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제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보면서 내가 이 녀석들에게 저도 애비랍시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훈계와 교훈의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? 그날따라 내가 이 녀석들에게 할 이야기 줄여서 딱 한마디만,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초밖에 없고 이 녀석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한마디만, 한 문장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녀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? 그리고 내가 이 녀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?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
생각해보니 저희 애를 딱 보면서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? 아빠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지 아니? 그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그게 아마 부모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. 제가 애들을 낳고 애들 엄마지요. 저희 표현으로 아오마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, 어른들이 애를 낳아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오더라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자녀일 때는 이런 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? 저도 부모님 속 많이 썩이고 걱정도 많이 끼쳤습니다. 그리고 걱정 끼치지 않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, 소위 효성스러운 자식이 되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기도 했고,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 예의범죄를 갖추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? 하기도 하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이란 그렇더라,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, 유업, 에너지, 그게 뭘까? 줄이면 결국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느냐, 그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다 라고 느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고난들이나 어려움이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. 그 누군가 중에 가장 중요한, 가장 큰 몫의 에너지를 가진 분이 누군가가 바로 부모님입니다. 이거는 뭐 심리학이나 이런 학자들 이미 다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. 그래서 부모로부터 귀하게 대접받은 친구들은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기 마련이죠. 서서히 길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족보에서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부모님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아나? 그건데 왜? 당연히 자식이 귀하니까.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?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뭐 재벌가에 혹은 뭐 저기 서울대학교 뭐 법학대학 출신에 뭐 그런 자녀를 한 트럭 가져온다고 이 찌질이한 내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? 안 바꾸는 게 부모 아닙니까? 그 심정을 자녀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. 자식 이야기를 어떻게 쓸까?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쓸까?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살아온 과정을 담담하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.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쓰셔야 하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게, 어머니 저는 태몽이 뭐였습니까? 이거 다 궁금합니다. 태몽, 갓난 아기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, 뭐 엄마 젖이 부족해가지고 어땠다라든가 그때 뭐 크게 아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꼭 갓난아기 시절을 넘어서서 취학하기 전에, 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너는 말을 빨리 했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손자 손녀가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의 갓난아기 시절 이랬구나, 이런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재미있고도 좋은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. 족보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초등학교 시절 이랬고 중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기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온, 부모로서 지켜본 자식의 모습, 그리고 그때의 심정,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약간씩 이제 그런 걸 쓰되 또 이제 탁 찍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키울 때 참 힘들었던 때도 계셨을 겁니다. 쏙 막 썩이고 이럴 때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고, 그럴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, 마음이었는지, 그리고 보람과 기쁨을 느꼈을 때, 또 많이 걱정했을 때, 또 부모로서 지켜보면서 삶이 참 힘들겠구나,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까, 뭐 교회를 치면 기도밖에 할 게 없고, 이럴 때 그 심정, 그리고 이 녀석이 참 대견하게 느껴졌을 때, 이런 순간순간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죠. 그리고
이 녀석과 더불어 있었던 부모님으로서의 추억이죠. 말하자면 추억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.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놈이 지 사촌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. 어릴 때입니다.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 녀석이, 저는 이제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새벽기도 교회 다니니까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동생이 새벽기도 나간다고 해서 저도 갔는데 이 녀석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. 하도 대결해서 같이 갔습니다. 사촌하고 친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. 몇 년, 몇 월, 며칠인지 다 압니다. 그 이후에 어느 날 이 녀석이 목욕탕을 같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. 그 이제 어른 돼간다 이거죠. 이런 이야기도 있고, 그리고 산에 뭐 돌뿌리 조심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같이 산행 갔던 뭐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추억은 또 뭐 크게 안 많습니다.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녀와 아빠 이렇게 많이 지내지만 이제 그 예전 시대는 또 안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거리를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이 녀석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이시니까 이제 자녀 이야기니까 어릴 때 뭐 식습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저는 어릴 때 매운 걸 잘 못 먹었습니다. 뭐 그런 거. 근데 뭐 어떤 뭐 달리기를 뭐 잘했다라든가 이런 뭐 자식 자랑하실 거 있으면 시원하게 잘했던 거 이런 거 자랑 좀 하시고, 그래 하시면 그 습관들이나 그런 거 플러스 자랑 크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공부 잘했다 하셔도 됩니다. 대한민국 전교 1등, 대한민국에서 1등이야 잘하는 겁니까? 뭐 작은 동네지만 친구들 대수명 중에 제일 잘하면 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다음 이제 배우자,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. 사위 이야기도 해야 될 테고 며느리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. 결혼할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.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다. 그리고 내 자녀의 배우자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아이들 며느리에게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, 또 그 사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보니까 어떻다.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라는 바, 또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, 그리고 전하고 싶은 그 가정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, 당부의 말씀, 이런 것들을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 같은 경우 손자 손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손자 손녀가 있을 경우에는 손자 손녀는 어릴 때 뭐 자랄 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앞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편지를 한 통씩 쭉 적으시죠. 누구야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래 길동아 내가 언제 태어났는데 이렇게 길동이도 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귀한 손자란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나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. 자녀편 후대입니다. 후대는 이렇게 하셔서 자녀들마다 하고 뭐 결혼 안 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우자 만나서 이런 가정 꾸렸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면 될 테고, 결혼하신 가정은 그 손자 손녀 편지까지 그 자녀편에 끼워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저희하고 또 달라서 적어도 뭐 3남매 이상 다 키우셨을 테니까 그 자녀 앞앞이 그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자녀편 이것으로 간략하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